1974년 4월의 화창한 어느 봄날, 한 편의 영화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다. 줄을 그때 당시 한 200m 정도. 그때 당시에는 이쪽장에 영화 볼 때에 이쪽 그 백병원 있는 쪽까지. 74년도 당시로서는 엄청난 그 파격적인 영화였기 때문에 전회가 매진돼서 하루에 6회를 상영하는데 새로운 형식과 시도로 한국 영화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던 작품. 전국에 경화 신드롬을 일으키며 대한민국 청춘들을 울리고 웃겼던 그 영화. 바로 별들의 고향이었다. 나중이자야 좀 지났었잖아. 그리고 이렇게 막 눈 위에 걸어가다가 그 쓰러지는 장면, 그거는 진짜 내리에 안 그리고 잊혀지더라고요. 나는요, 그 당시로는 참 센세이션했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좀 막 너무 놀라워가지고 영화 속으로 제가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모든 남자들이 또 신성일이와 같은 자기가 이제 주인공이 된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사람마다 감상하고 나오는 다 눈물을 흘리고 막 울면서 나오는 사람 뭐. 많이 기다렸어요? 그럼 눈이 빠져라고 기다렸지. 막 뛰어왔어요. 횡단보도도 아닌데도 막 달려오는데요. 교통이 막 욕을 하지 않나요? 혼났어요. 이 숨차. 별들의 고향은 경아라는 맑고 청순한 처녀가 첫 남자와의 사랑에 실패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남자를 거치는 동안 사회의 비정과 남자들의 배신에 허덕이다 결국 알코올 중독자로 전락해 자살하고 만다는 내용으로 베스트셀러였던 최인호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었다. 이장우라는 신예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직업 여성을 영화의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파격적인 장면과 신선한 표현 기법들로 개봉과 동시에 주목을 받았다. 유신 정권 체제, 혹독한 사전 검열 등으로 한국 영화가 침체기에 빠졌던 암울한 시절, 영화 별들의 고향은 검열의 잣대를 교묘히 피해가며 그 역량을 마음껏 펼쳤다. 이런 영화의 등장은 한마디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새벽부터 관객이 몰리기 시작해가지고 국도극장 이렇게 정면을 봐서 우측으로 작은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을 꽉 뚫어가지고 저쪽 그 명보극장 있는 데까지 줄을 매일 그렇게 섰어요. 개봉하기가 무섭게 극장 앞으로 빼곡한 줄들이 이어졌다. 국도극장에 영화를 건다는 것만으로도 작품성과 흥행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던 시절이었지만 별들의 고향에 대한 관심과 성원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하는가 싶더니 개봉 3개월 만에 40만 관객을 훌쩍 넘겼고 46만 관객 동원이라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다. 관객 5만도 넘기 힘든 시절 46만은 실로 경이적인 숫자였다. 멜로드라마가 갖는 천편일률적인 그런 테마, 뻔하게 이렇게 관객들에게 눈치채게 하는 거, 그런 것을 벗어나고 그 한 장면 한 장면의 표현이 좀 더 감성에 호소하는. 그때까지 보여주던 영화들과는 확실히 뭔가 달라도 달랐다. 별들의 고향엔 지금의 1000만 관객과 맞먹는 숫자인 46만을 가능케 했던 남다른 힘이 있었다.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는군. 행복해요. 더 꼭 껴안아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대사. 여자란 참 이상해요. 남자에 의해서 잘잘못이 가려져요. 독특한 억양과 함께 때로는 매력적으로 또 때로는 간드러지듯 들려오던 대사들은 영화 속 장면들과 어우러져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 애틋하게 물들였다.
아름다운 꿈이에요. 제일 예쁜 말이 그 경아가 이렇게 술을 입에 넣어가지고 그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키스로 해서 넘겨주는 장면인데, 그때 내 입술은 작은 술잔이 뭐 이런 말, 그게 대표로 되는. 술 한잔 마실래요? 그럴까? 제 입술은 조그만 술잔이에요. 그래. 예쁜 술잔이야.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되며 수많은 패러디를 낳기도 했던 영화 속 대사들. 이 대사의 묘미를 더 맛깔스럽게 살려주었던 목소리의 실제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이었다. 어두움이 하늘을 덮었다. 아, 내가 18살은 어떻게, 그때가 아마 74년쯤 될 거요. 아니, 나 못해. 그랬는데 이장호 감독 생각에는 내가 꼭 그 캐릭터에 맞는다고 생각하고 부탁을 한 거겠죠. 당시 최고의 성으로 활동하던 그녀였지만 이미 30대 후반을 훌쩍 넘긴 나이. 발랄하기 그지없는 19살의 경아 역을 맡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미리 건네받은 테이프를 듣고 또 들으며 연습한 결과 경아의 캐릭터에 걸맞는 최고의 목소리를 찾아낼 수 있었단다. 그렇다면 3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과연 그 목소리를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을까? 더 행복해요. 더 꼭 껴안아주세요. 여자란 참 이상해요. 남자에 의해서 잘잘못이 가려져요. 웬만한 자리에 가면 굉장히 나이 먹은 최근까지도 이제 좀 술 마시고 이런 남자들 뭐 꼭 안아주세요 이러고 이제 농담을 하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영화 별들의 고향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사가 들어간 노래에서부터 연주곡, 영화 속 대사를 그대로 전하는 다이얼로그 트랙까지 별들의 고향은 영화 음반이 갖춰야 할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최초의 OST 앨범을 함께 선보였던 것이다. 오래간만에 같이 누워보는군. 아, 이게 사운드트랙이네. 이게 유명하죠. 꼭 껴안아주세요. 이 대사도 유명하고요. 행복하다고 믿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기존에서 뭐 영화 음악 판이 그때 뭐 많진 않았겠지만 상당히 신선하게 들렸을 겁니다. 사운드 트랙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술적인 거가 뭐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구상이나 새로운 거였으니까 상당히 히트할 수 있는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죠. 난 경아 아니더라도 돈을 주고 얼마든지 여자를 살 수가 있다고. 난 그런 거 몰라요. 앨범의 수많은 히트곡들 중에서도 영화 속 장면과 어우러져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던 노래가 있었으니 바로 이 곡.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순수한 사랑을 표현했던 이 노래의 주인공이 윤신혜였다는 걸 아는 이들 별로 없다. 모르죠. 지금하고 목소리가 많이 다른데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좀 목소리가 맑은 편이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노래 부를 때 목소리를 좀 맑게 내달라고, 그리고 또 그때 제가 마이클 잭슨 노래 좀 불렀었어요. 그래서 그 창법을 이용해서 좀 맑게 목을 좁혀서 곱게 노래를 불렀었죠. 네. 난 정말 몰라요. 개성 있는 소울 창법과 허스키한 보이스로 더욱 잘 알려져 있는 그녀. 하지만 이렇게 고운 목소리로 19순정을 노래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편견을 뛰어넘는 다양한 시도들은 영화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 새로운 음악, 그다음에 청년들의 영화, 그다음에 청년들의 음악 이런 것들이 같이 만나서 새로운 영화 음악의 시대를 연 그런 음반으로 생각이 돼요. 이렇듯 청춘들의 마음을 온통 뒤흔들며 사회 전반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별들의 고향. 이런 영화의 인기는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영화화되기 전 이미 소설로 그 인기를 검증받았기 때문인데 약관의 나이로 신문에 소설을 연재하게 된 작가 최인호. 연재가 시작되자 반응은 곧 나타났다. 저는 이제 속으로 참 두근두근한 겁니다. 이게 성공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모험을 했으니까 당시로선 모험이었어요. 큰 모험, 도박과 같은 모험이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공무국 문선공이 제 앞으로 와요. 점심 먹고 들어가면 그 왜 왔냐 그러니까 오늘은 자기가 식자를 뽑아서 이제 뽑으려면 식자를 하려면 소설을 먼저 읽어야 되니까 내가 하겠다. 좀 기다리면 줄 텐데 공무국 넘길 텐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좀 빨리 보고 싶다. 그래서 그 문성공의 이야기를 듣고 이 소설이 가능성이 있다. 인기가 있구나 하는 걸 확신을 얻을 수가 있었죠. 연재 소설로 인해 신문의 발행 부수가 3배 이상 뛰고 단행본만으로도 100만 부 이상이 팔려나간 최고의 베스트셀러. 당연히 눈독 들이는 이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부턴가 유력한 감독들의 이름이 신문에 오르내렸고 과연 누가 별들의 고향의 판권을 가져가느냐에 충무로의 관심이 온통 쏠렸다. 그런데 바로 그때 최인호와 막역한 사이였던 신예 이장호가 등장한 것이다. 내 동생 등록금을 그 인혼의 집에다가 아파트에다가 주고 무조건 나왔거든. 나와가지고 이제 최인호는 없었으니까 불안했지. 그 다음 날인가 약간 밤에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인호가 전화가 왔어. 이제 자기도 이제 포기한 거야. 나를 도저히 따돌릴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야, 네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라고. 갖가지 우여곡절 끝에 판권은 이장호 감독의 손으로 들어갔다. 신출내기 초짜 감독의 손에 말 그대로 대여가 낚인 셈이다. 신필름에서 있던 조 감독이 하나 그 퍼스트도 아니고 세컨 출신인데 별들의 고향하고 판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어떤 놈인가 궁금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래 그런 속에서 뭐 아무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뭐 흔들면 빼앗을 수도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이건. 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자 이장호의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작품에 유독 욕심을 낸 감독도 있었단다. 갓 태어날 새끼를 뵌 어미개와 같은 심정이었던 이장호. 영화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좀 더 과감한 방법이 필요했다. 기성영화인들의 관성이 철옹성을 쌓던 시절에 이장호는 무모하게 뛰어들어 시도하고 성공했다. 그 저질러 놓고 보는 모험심이 이장호의 직관적인 재능과 맞아떨어져 별들의 고향이라는 희대의 흥행작을 낳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아라는 인물이 있었다. 말도 할 수 있고 손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어요. 화장도 할 줄 몰라요. 사랑이란 점이에요. 빵빵빵빵빵빵빵.
그 술집에 가면은 이제 룸사롱 같은 경화라는 이름도 많이 사용했거든. 그 당시 그랬지. 맞아. 원체 이제 인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이 없었거든. 다방 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예명도. 차 한 잔 이렇게 사주면서 옆에 앉아 있는 아가씨한테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경아예요. 그러고 그 시대의 젊은 남자들의 모든 남자들의 연인이었어요. 그래, 맞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표현하고 또 사랑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남자들의 비정함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경아. 그녀는 자유를 갈망했지만 답답한 현실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의 나였고 또 우리였다. 좋아서 못 견디겠어요. 선생님만을 사랑하고 있어요. 믿어주세요. 그 경아라는 꼭 안아주세요. 참 그 아주 이쁜 아가씨가 어쩔 수 없이 그 서울에서 도시가 주는 어떤 그 이 폭력 속에서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그런 게 오히려 그 저에게 어떤 그 20대의 어떤 참혹한 청춘의 자화상인 것 같은 느낌으로. 별들의 고향은 일단 굉장히 굳은 이 표층을 뚫고 나오는 상당한 강인한 힘이었다라는 그런 생명력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많이 젊은 친구들 나와서 엔터테이너들이 이제 활약을 하는데 그 살아있는 뿌리의 조상이 별들의 고향 시대가 아니었나. 진정한 사랑을 꿈꾸었던 시대의 별 경아는 이제 그녀만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별들의 고향을 꿈꾸며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청춘들. 그들의 자화상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을까?